자, 이제 지방직 대비해서 전 단원별로 좀 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 문법하고 그다음에 문학도 조금 정리를 하고, 문학은 고전문학 작품을 조금 정리를 하고, 현대문학은 별로 틀릴 게 없어. 이제 지금 나온 추세가. 그 다음에 비문학도 조금 정리를 하고, 그 단원별로 조금씩 정리가 필요하겠고, 요 내용만 지금 제 문제만 잘 풀어도 제 지방 문제 푸는데 별 문제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 되면은 다음에 동영으로도 좀 이제 찍기 중심으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문법도 이게 좀 초점을 문법에 좀 초점을 두고, 틀리면 안 돼, 이걸. 시험 쳐봤지만, 차이 나는 거는 지금 문법 이런 데서 이제 다 맞춰.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비문학이 지금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별 영향을 안 줘. 문제가. 뭐가 읽고 푸는 건데, 뭐, 그게. 예? 그래서 좀, 모르면 못 푸는 거 있죠. 그게 문법이고, 그 다음에 또, 고전문학도 그래요. 모르면 못 푸는 거죠. 번역이 안 되는데, 뭐. 자, 거기에 좀 초점을 두고. 자, 그 문법도 처음 이제 현대 문법 논이 좀 이제 정리가 어문론, 형태론, 문장론, 의미론. 요 문법론, 요거는 모르면 절대 못 푸는 거니까 좀 깊이 있게 좀 봐야 돼.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 중심으로, 맞춤법. 그 어문 규정, 이제 맞춤법은 어문 규정도 조금 적용해서, 그 다음에 뭐 표준어, 그 다음에 외래어, 로마자 이런 거는 문제만 많이 풀면 되니까 그 맞춤법에도 좀 문제를 추려가지고 좀 보도록 하죠. 문법 부분이 한 3주 걸릴 거예요. 그 다음에 문학은 한 주 정도만, 그 비문학도 한 주 정도, 그 나머지 좀 동영으로 아니면 또 찍기 중심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 저 이제 순서대로 제일 처음 해드릴 게 언어와 국어 부분. 자, 언어와 국어. 언어에서는 넣을 게 언어의 특성, 그지? 나와도 이거는 단수 문제니까. 자, 먼저 그게 잘 나오는 게, 그지? 언어의 자의성하고, 그 다음에 사회성하고, 역사성하고, 요거는 제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같이.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볼게요. 창조성 같은 것도. 창조성. 이것도 자주 나왔었죠. 그 다음에 또 분절성 같은 것들. 이 정도. 그 다음에 요게 안 보던 게 있죠. 요게 언어의 규칙성. 요걸 공문 수험서에는 이게 없어요. 이게. 자, 요것도 우리 한 번은 용어가 언급됐기 때문에 언어의 규칙성. 그야말로 규칙이죠. 언어가 문장에 배열될 때 문법 규칙에 따라 배열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거 이제 쓸 때 밥을 먹었다 그래야지 밥에 먹었다 문법적으로 안 맞다 이 말이잖아요. 그지? 그게 규칙성. 그래서 요 용어가 조금 생소하니까 요거 내가 조금 강조했죠. 자, 안에 특성, 어린이는 노랗다란 말을 배우고 나서 개나리를 보고 개나리가 노랗다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한글의 자음 모음은 한정된 개수지만 조업에서 표현할 수 있는 말은 무한대에 가깝다. 무수히 많은 단어를 이용해서 무수히 많은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말이죠.
문장을 만들어내고 또 새로운 문장을 듣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언어의 창조성, 또 요거는 용어를 창조성 나오기도 하는데 또 개방성 나오니까 많이 썼죠. 언어의 사회성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사회성 다른 말로 불역성 그러죠. 용어가 바꿀 수 없어. 그치? 바꿀 수 없다. 누가 이거나 한 개인이, 그치? 어느 사회적 약속이니까. 불역성이 있는데 또 어느 또 가역성도 있어요. 어느는 또 변합니다. 요 가역 요거는 시대 여름에 따라서 용어를 잘 파악하고 창조성 다른 말로 개방성을 했고 분절성 다른 말로 뭘 했죠? 분절성 불연속성 그래요. 연속적 외부 세계를 언어로 표현할 때는 불연속적인 것으로 끊어서 표현하게 되어 있다. 그죠? 그 용어 이거는 잘 파악하고 그 중에 조금 이제 파악될 것이 요게 오늘 역사성이 그지? 요게 조금 안 놓다가 이제 연관성을 이제 의미론하고 연관해서 언어의 변화 양상은 세 개예요. 이제 새로 생겨나는 말. 그 다음에 있던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언어는 또 성장을 계속하게 됐어요. 언어의 변화 양상은 세 개입니다. 그 중에 요 성장이죠. 언어가 성장한다 할 때는 말소리가 변하는 거. 우리 말소리 변화, 어문 변화죠. 어문 변화. 어문 변화에는 또 변천이 있고 변동이 있고 뭐 별 의미 없습니다. 우리 지금 어문의 변동 따지는 거. 변천은 시대 흐름이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의미 변화가 그치? 그 의미 변화할 때는 이제 그치? 의미 변화의 결과죠. 의미 영역이 확장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하고 이동하기도 하고 요 부분을 조금 신경 써요. 요 부분을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안 오다가 거의 한 십몇 년 안 온 것 같아. 의미 변화. 근데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저게 또 시험에 보이고 있으니까 자 의미론 가서 저것도 용내 좀 익혀야 돼. 그치? 지금 뭐야 예문 방식을 잘 봐. 예문을 보고 제 언어의 창조성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자 예문 가번 어린아이가 집이라는 단어를 배우고 나서 집에 관한 발화를 계속하게 되었다. 앞에 같은 내용이죠. 이게 언어의 창조성. 국어를 습득한 사람은 집에 가라 밥을 먹으러 같이 동사로만 명령문을 만들게 돼 있다. 그지? 형용사는 문법 규칙이 안 맞잖아요. 그 언어의 규칙성. 집을 가리킬 때 한국에서는 집이다. 영어에서는 하우스, 중국에서는 지야. 그지? 언어의 자의성. 과거에 시멘트를 돌가루란 말로 고쳐 쓰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그죠? 쓰이다가 사라지고 그러면 뭐야 이거 역사성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지? 그런데 이게 사라진 이유죠?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는 너의 사회성 그지? 자, 그럼 해당되지 않는 거는 그쵸? 응? 분절성 돼 있나?
뒷문장을 보면은 그 써있던 말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시멘트를 이제 돌가루로 이제 사용하자. 그지? 순화를 해서 시도가 있었지만, 그지? 통역대에도 써있던 말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써있던 말이. 그러다가 다음에 사라졌다. 요 말만 보면은 역사성 같은데, 요게 어디에요? 중요한 우리 여기 있죠. 그죠? 시멘트란 말이 아니고 돌가루란 말이 많이 통용되다가 없어졌다 그러면 이거는 역사성은 될 수 있는데, 그지? 좀 이유, 쓰이지 않는 이유를 강조하니까. 분절성도 아니죠. 그 다음에 그거 나오면은 지금 한창 나오다가 요즘 거의 문제가 안 보이는데, 요 영역에서 언어의 특성에서는 그래도 한 문제 정도는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그 다음에 요즘 조금 이게 지문으로 자꾸 나오고 있는 것이 이게 언어와 사고와의 관계. 이걸 세 가지 따집니다. 언어와 사회와의 관계. 그 앞에 언어의 불역성이 한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언어를 지배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고 언어 사회라는 거예요. 그죠? 요게. 그래서 이제 언어의 불역성 하는 거예요. 요게. 한 개인에 의해서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어는 또 관계를 가져. 언어는 문화와 관계를 가집니다. 언어와 문화와의 관계. 예문으로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에스키모 언어에는 눈과 관련된 단어들이 많아요. 그치? 우리는 눈 해봐야 그 눈이죠. 세부적으로 뭐 구분 안 하는데 눈의 종류도 10가지 이상으로 구분하고, 우리말에는 그러니까 농사와 관련된 용어들이 많다. 그치? 농경 문화가 오랫동안 이어졌으니까, 그치? 그 다음에 우리말에도 친족 관계 언어가 다 문화를 반영한다. 그러니까 언어는 사회의 관계를 가지고, 언어는 또 한 나라의 문화를 수용하고, 그치? 그 한 나라의 언어를 완벽하게 습득하기 위해서는 그 문화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언어와 사고와의 관계, 요거죠. 그치? 요거, 언어 우위론적 관점. 사고 우위론적 관점. 그치? 언어가 먼저다, 사고가 먼저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답은 없습니다. 관점의 문제죠. 관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어가 어떻게 언어가 인간의 사고를 지배한다 이 말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 그지? 요거고, 그지? 아니지, 이제 아니다. 언어 없어도 어떻게 해요? 사고는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찾아라, 이 말이죠. 인간의 언어가 없어도 사고를 할 수 있을까? 문제 형태가 지금 거의 같아요, 나오면은. 문제 형태가, 그러니까, 언어가 있어야지만이, 사고가. 언어가 어떻게 사고에 영향을 주는 거. 그러면 언어 없어도, 그러면 어떻게 언어 없어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언어가 없어도. 그러니까 이것도 국가직에서 한 2번 정도 됐는데, 다른 시험에도 요 지문을 가지고 그 사례를 묻고 있는데 문제 형태가 거의 같아요. 자, 그러면 언어가 있어야 사고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요거죠. 언어위론적 관점. 안에 사고가 있어야지 언어를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지만, 그렇지? 하여튼 언어와 사고 관계가 어떻게 두 개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치? 실제로 어린아이의 성장 과정을 관찰해 보면 언어 능력과 지적 능력의 발달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언어를 습득하면서 지적 능력이 빠르게 발달하고, 그러니까 두 개의 관점이 있는데 어디에 우리는 여기에 좀 방점을 좀 많이 두는 거죠.
교육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그지? 언어를 습득함으로 해가지고 지적 능력이 빠르게 발달하게 되고 그 영향으로 언어 능력 수준도 높아지게 된다. 결국 인간은 언어를 도구로 생각하며 그 결과 사고력, 인지 능력이 점차 이건 어디에죠? 초점이 언어위론적 관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친족 관계를 중시하다가 보니까 이거를 중시하다 보니까 이제 요 사고지 하다 보니까 어려요. 친족어가 발달하게 돼요. 제 사고가 이제 언어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영아는 제 말을 배우기 이전에 울음으로 의사를 표현하는데 요거는 제 뭐 요 상관이 없어요. 제 언어냐 사고냐 그 상관없이 어떻게 이거는 뭐 언어 없어도 그냥 어떻게 이거는 제 사고가 있다라는 욕설을 꾸준히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요게 제 사고에 이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죠? 높임 표현을 사용하도록 지도를 하다 보니까 제 존대 의식이 발달했다. 그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면 또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주는 거. 요거는 그거가 뭐야?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국가직에서도 저게 이제 똑같은 예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식이 그지? 언어 없어도 저건 사고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기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국어만의 고유한 특성. 이거는 뭐라 했네? 국어만의 특성이에요. 친주어고 호칭어들이 섬세하게 분화되어 있다. 우리 국어의 특징이죠. 어휘체계가 고유어 외래어로 구성되어 있다. 국어만의 특징을 할 수 없죠. 그죠? 모든 언어들이 다 자기들 순수 고유어도 있지만 또요. 외래어를 뭐 가지고 있으니까. 다만 상황에서 높임 표현 우리 높임법이 아주 발달되어 있어요. 즉 예사소리, 대인소리, 거센소리가 대립되는 자음체계. 즉 요걸 우리가 어떤 용어를 썼네? 삼지적 상관속 이런 말 썼죠? 그치? 국어만의 특징입니다. 영어나 유럽의 어떤 언어들하고 그치? 다른 언어들하고 가장 구별되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치? 그 대립되는 거니까 그치? 다 요게 그치? 소리를 다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치? 소리를 구분해서 그치? 듣고 구분해서 발음도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유럽의 언어에서 그치? 공하고 콩하고 꽁하고 그치? 구분 못해요 발음을. 그치? 영어나 유럽의 언어에서는 그치? 소리의 대립이 없다라는 거죠. 국어의 특성도 한 번씩 나오더니 최근에 또 문제가 안 보인다 이것도. 최근에 그치? 그건 다 우리 다 어문론, 형태론, 문장론 요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이제 암기보다는 이해만 하시면 돼. 문법론으로 깊이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또 국어만의 고유한 특성, 그치? 국어만이 가지고 있는 거. 그치? 우리는 어순의 주어, 목적어, 서술어. 영어하고 차이죠, 그죠? 다른 언어하고. 우리말 어휘는 고유어 있고 또 한자어 있고 또 외래. 제 3분 체계로. 전에는 한자어도 외래어 다 안에 포함시켰는데 그냥 고유어 외래어 그랬는데 우리 어휘 중에 한자가 사전에 50%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3개로 외래어에는 또 나눴죠. 들어온 말인데 들어와가지고 우리말 속에 제 국어 영문책에 완전히 동화되어 버렸어요. 그게 기와어다. 그 다음에 또 차용. 들어왔다 의식은 남아있죠. 그래서 이 국어에서 문제가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이거? 그죠? 어떤 문제가 다음에 요거하고?
다음에 순수 고유가 아닌 거, 다음 중 한자인 거. 저런 건데 이제 그것도 요즘 거의 문제가 안 보여요. 그지? 앞으로 지금 추세를 보니까 이제 안 묻겠다 이제 이런 거는. 올해까지 공부하는 학생들 정말 올해까지 국어 괴로웠죠. 그지? 뭐 이런 것까지 외워야 되고 어휘 전부 다 암기해내야 되고 기본서 그 책 뭐 2권 3권 되는 거 그거 외에도 뭐 지금 더 보태가지고 그리 하고 다음에 합격하고 나면 어때요? 내 상식이 엄청나게 늘어나 있어요. 상식이. 근데 이제 내년에 지금 내가 교재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는 암기 영역을 싹 다 제외해요. 그런 거 안 묻겠다 그러니까. 기본서가 이제 뭐 지금 기존처럼 2권, 3권 필요가 없어요. 반의 반으로 확 줄어듭니다. 반의 반으로. 딱 할 부분은 이제 문법도 이제 문법 논에만 딱 집중하면 돼. 요거 어문론, 형태론, 문장론, 의미론. 근데 어문 규정도 뭐 표준어 다 암기하고 표준어인 거 아닌 거 그런 거 안 묻겠단 말이잖아요. 표준어 다 제외하고 외래어 로마자 다 제외하고 그래 하나 남는 거는 이제 한글 맞춤법 정도입니다. 맞춤법. 그거는 이제 공문서 쓰는데 이제 고쳐 쓰기 그게 나오니까 그 한글 맞춤법. 그래 문법이 이제 책이 확 이만큼 줄어들어요. 확 줄어들어 버려. 그다음에 문학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문학도 뭐 예시 문제를 보면 작품을 안 묻겠다는 거잖아요. 그 문학사 지문을 가지고 그러는 그것도 독해 영역이에요. 독해 영역. 그것도 고전 문학 작품을 보고 안 하겠다는 거잖아. 다 제외하고 그래도 그럼 지문이 나오더라도 문학사에 대해서는 조금씩 꿰고 있어야 되겠죠. 예시 문제를 봐도 이광수의 무정 예문을 가지고 이육사의 절정 이육사 그 다음에 절정 그 정도 문학사는 조금 봐야 된다. 문학사가 좀 들어가야 돼요. 그 작품을 다 빼버리면 뭐 확 줄어들지 뭐. 그런데 이제 부담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추가되는 게 있죠. 비문학에 지금까지 하던 거, 비문학 독해는 같은데 거기에 이제 추가되는 게 언어 논리 있죠. 그죠? 7급에 보면은 PSAT 이제 보면은 언어 논리 있습니다. 언어 논리, 언어 추론 요게 들어가야 돼요. 그 3단 논법이죠. 그죠?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게. 내가 그거를 이제 정리하다 보니까 야 이거 수험생들 요거 때문에 애먹겠다 이제 골치 아프게 됐어. 3단 논법 가업 명제에 대한 추리는 간단해요. 근데 정업 명제를 가지고 이제 추론할 때 전제 찾는 거, 결론 찾는 거 이렇게 나오면 이제 골치 아프다. 그치? 모든 A는 B다. 모든 A는 C다. 그러므로 결론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결론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3단 논법은 반드시 명사 2번 언급돼야 됩니다. 요게 2번 언급됐죠? 그냥 결론에도 어떻게 돼요? 요게 들어가야 돼요. 요게 또요 2번씩 언급이 돼요. 결론에 A가 들어가면은 이거는 올바른 추론이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모든 B는 C다. 요건데 요게 뭐가 들어가야 돼? 모든이 들어가야 돼? 어떤이 들어가야 돼요? 요게 이제 골치 아프다 이 말이에요. 이제 다음에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장에서는 벤 다이어그램 그려야 돼요.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모든 A는 B이다. 그러니까, 그치? 모든 A는, 그러면 또 이 부분은 제외되겠죠? 제외시키고, 모든 A는 C이다. 또 그려가지고 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치? 시험장에서 풀어내겠어? 시간 안에? 그렇게 못 풀어. 그러니까 어떻게? 외워야 돼. 공식으로. 따져보니까 경우의 수가 한 10개밖에 안 돼. 나올 수 있는 게 경우의 수가 전부 다 10개밖에 안 돼. 그거 뭐 외워버리면 괜찮은데, 이제, 이게, 뭐, 벤다이어 그림 그려가지고, 이제 요런 걸 이제 따지고, 요런 걸 또 쉽죠? 그지? 나오죠? 이렇게 내놓고, 전제로 들어갈 게 뭐냐? 그럼 더 어려워지죠? 요 전제로 들어갈 말이에요. 이제 내년 이제 준비하시는 분은 요런 걸 해야 돼요. 요게 몇 문제였대요? 세 문제였어요, 세 문제. 세 문제가 여기 나온다고. 그 나머지 이제 독해 영역은 이제 똑같은데, 지금 하던 거하고 똑같은데, 그 초점은 이제 요 문법이 전체 네 문제, 아니 다섯 문제, 문법이 네 문제나 다섯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추론 영역이 한 세 문제. 그 다음에 어휘가 한 두 문제 정도. 골치 아파져. 그러니까 이번 지방직에서 빨리 합격에 가야 돼요. 마지막 남은 이제 찍기잖아요. 찍기 지금 하는 거 이제 내놓고 수업도 이제 찍기 중심으로 간다고. 요 수업만 잘 활용해도 된단 말이야. 응? 별로 신경을 안 썼더니 요즘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치? PSAT도 그렇고, NCS도 그렇고, 삼성의 SAT도 그렇고, 모든 취업, 여기에는 이런 언어 논리 추론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 이게, 모든 시험에서. 그러니까 뭐, 시험 출제를 조금 바꾸는 게, 그게, 공기업이나, 그 다음에 또, 제 대기업이나 그런 취업 시험하고 거의 좀 뭐 유형을 맞추겠다 뭐 말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돼. 자, 그 다음에 우리 의성어, 의태어 같은 상징어가 아주 풍부하게 발달됐다. 그게 특징이죠. 단어가 뭐야 문장이 되고 문장이 그 다음에 주어, 서술은 문장 성분은 국어만의 특징이 아니고 그치 모든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죠? 우리 국어만 저런 거 아니잖아. 저거.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국어의 특질, 그 다음에 또 언어의 특질 중에 문제가 한 문제 정도는 될 수 있겠다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예전에 또 많이 암기하고 했던 게 바로 뭐라 이런 거잖아요. 이제 이런 거는 좀 문제를 지향하겠다 그러니까 올해 뭐 안 나오겠지 뭐. 그죠? 내년에 이제 이런 문제 안 내겠다 그랬으니까. 그지? 근데 마지막으로 그치? 그냥 기름하고 지방은 기름 고유하고 지방은 한자 관계로 그죠? 가운데 센터 고유하고 외래하고 소금하고 염화난 틀리면 소금은 한자 아니잖아요. 소금은 우리말이잖아요. 우리말 고유어. 그죠? 소금, 고유예요, 고유. 염화나트륨은, 요거는 한자고, 요거는 영어잖아요. 그죠? 여기는. 한자하고 기라변. 아장아장, 어정아장, 모음의 종류에 따라, 그치? 의미, 가치가 달라졌다. 그치? 모음에 따라 가지고, 이제 어떻게, 그치? 이거, 음상의 차이죠. 그치? 그러니까, 그치?
의감을 분화시키기도 하는데 제 의미를 분화시키기도 해요. 그러면은 음상의 차이를 가져오는 게 뭐냐? 그게 우리 자음에서는 앞에 뭐가 있었네? 예사소리, 그 다음에 된소리, 그 다음에 거센소리, 삼중책이 있었죠. 모음도 이제 뭐가 있는 우리 양성모음이 있고 음성모음이 있죠. 그죠? 요 교체가 제 의감을 분화시키기도 합니다. 아, 쟤 뭐 약을 먹었더니 빙빙 돈다. 더 강하게 하려면 삥삥 돈다. 더 강하게 하려면 핑핑 돈다. 그지? 이거 뭐 이게? 의감의 분화죠. 그죠? 보통 보면은 의감을 분화시킵니다. 근데 의미를 분화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 아이가 아장아장하고 어정어정하고는 머뭇거리는 거잖아요. 시 저거는 요게 두 개 의감 차이가 아니고 이렇게는 의미의 분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치? 그치? 낡았다라는 건 어떤 물건이죠. 물건이 너무 낡았다. 여기에 이제 모음 교체를 일어납니다. 여기 어떻게 해요? 이 모음에 대한 교체가 뭘 가져온 거라? 의미의 분화를 가져온 거예요. 그죠? 그 분화니까 대분화는 원래 의미에서 이렇게 의미가 분화돼요. 그러니까 뭐 최소한의 뭐가 있어야 돼요? 분화라 말 쓰려면은 의미의 최소의 연관성을 가져야 돼요. 즉 알다에서 모음 교체가 을다로 의미 분화라고 할 수 있냐? 할 수 없어요. 요 알다에서 제 을다 의미로 이렇게 분화된 건 아니라고. 그 요거는 어떻게 우연히 그냥 우연히 두 개가 양성이냐 음성이냐 이제 요 관계지 의미가 분화되어 나갔다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는 이게 의미 분화냐 아니면 의감의 분화냐 이제 이런 거 이제 뭐 묻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요. 예문만 가지고 크게만 보시면 돼요. 이해만 하시면 3번이 지금 안 맞지. 됐어. 이제 언어와 국어는 그 정도. 그치? 너무 깊이 볼 내용은 아닌 것 같아. 좀 신경 쓸 거 지문을 가지고 나오니까 요거 있죠. 언어와 사고의 관계. 즉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주든지 아니면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주든지, 그지? 요 관계예요. 그런데 어떻게 전혀 없는 거죠. 언어하고 설악산에 놀러 가도 그 경치, 이지? 머릿속에 말은 많이 떠오르는데 뭐지, 그지? 표현할 말이 없네. 이게 뭐야? 별로 제 언어하고 연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별로 표현할 말이 없네. 요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 사고만 있다는 거죠. 언어하고 별 영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문론에서 어문론도 예전하고 다르게 너무 이제 확 풀어진 게 아니고 다 모아놨으니까 어문 변동의 4개 요것만 따지면 되잖아요. 이제 교체되고 또 축약되고 탈락되고 그 다음에 첨가되고 예전 제 어문론에서 막 풀어져가 있던 거를 지금 교육과정에서 좀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 어문론도 너무 간단해졌어요. 제 교체 안에 해당되는 것만 정리하면 돼요. 뭐가 있냐? 교체, 음절의 끝소리 규칙. 요거. 그 다음에 잠동하지. 그치? 비음하고 유음하고. 그치? 그 다음에 또 구개음하도. 그러니까 예전에 얼마나 동화에도 전설 뭐마 원수 뭐마 양수 뭐마 다 풀어가 하나씩 필요 없어요. 이제 왜 그래 표준 발음이 아니니까 동화 중에 표준 발음이 요 3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그 다음에 된 소리 되기. 축약에서는 이제 따질 거 뭐 잠 축약하고 몸 축약, 그죠? 요거는. 그 잠 축약은 반드시 뭐가 들어가게 돼 있다? 히읗이 들어가게 있죠. 히읗이 기역, 디귿, 비읍, 치어 만나면은 거센 소리로 축약되는 거. 그 다음에 모음 축약에서 두 개의 모음이 합쳐지는 거. 저거는 이제 모음 축약음, 이제 다음에 반모음 교체하고 이제 조금 구분할 거지. 혹시 모르니까. 탈락에도 자음 탈락하고 모음 탈락. 그 자음 탈락에는 거의 우리가 리얼 탈락이죠. 발음상의 히읗 탈락하고 모음에서 어 탈락지. 첨가 현상, 즉 첨가, 니은 첨가입니다. 첨가, 즉 뭐 사이소리 현상이 대표적이라 그러는데, 첨가도 넓은 의미의 표현보다 첨가는 어디에 또 사이소리 현상 안에 포함될 수 있어요. 첨가 자체가. 사이소리가 들어간다 자체가 바로 뭐 첨가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니은 첨가 요거만 잘 따지면 돼요. 자, 그러면은 먼저 그 7번은 이제 따질 거. 어문의 정의에 대해서, 그죠? 어문을 정의할 때 어문이란 개념 자체가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거, 그죠? 의미를 구별하는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라고 말하고 의미가 다르다. 뭐 때문에? 요거 때문에, 그죠? 보라고 벌하고 의미가 다른 거는 모음 때문에. 사라고 서라고 섬은, 그죠? 눈이다 이거는 어떻게 단음이고 이거는 장음이고, 그죠? 그래서 어문의 기능을 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 분절 어문이 있고 또 비분절 어문이 있고, 그 분절 어문 안에 이제 기능이 자음하고 그 다음에 모음. 그런데 이제 전에 옆에 추가된 겁니다. 여기 뭐까지? 반모음까지요. 반모음도 쳐줘야 돼요. 별 그러면은 어문의 개수 몇 개가 돼요? 별 그럼 어문의 개수는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여는 뭐야? 여는, 그치? 뭐가 바뀐 거라? 그렇잖아요. 제 반모음이 어디로 와요? 앞에 오죠, 그죠? 그 반모음이다. 제 2계열 J라 그러고 O나 U계열, 그죠? 그러니까 두 개를 쳐야 돼요. 두 개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비분절 어문에 해당되는 것이 많은데 우리가 지금 소리 길이 장단이죠. 그 다음에 억양이죠, 그죠? 요 두 개를 칩니다. 높낮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말에서 어문의 기는 자음, 모음, 그 다음 반모음 쳐야 됩니다. 그죠? 장단도 그 기능을 해요. 억양까지는 우리가 기능을 하긴 하지만 문장에서 지금 단어 하나에서 기능을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4번은 억양은 억양이 아니고 뭐라 이거는 소리 길이. 이렇게 어문이 말의 뜻을 구별시키는 기능을 하는데, 그치? 구별을 하는데 딱 한 가지 요소에 의해 가지고
의미가 달라져. 그걸 뭐라 그래? 최소 대립상이라고. 요거 좀 기억해요. 직접적으로 최소 대립상이 돼가지고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았지만 저 용어가 지금 시험에도 언급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문이란 자체가 의미를 구별하는 기능을 하는데 두 낱말의 의미가 다르다. 그런데 딱 하나 요소 해가지고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그치? 요 최소 대립상으로 디귿하고 미음 때문에. 그죠? 지 보라고 딱 한 가지 요소 해가지고 딱 한 가지. 그죠? 그 다음에 요것도 어떻게 돼요? 기능을 하니까 쳐야 돼요. 그죠? 단음이고 그 다음에 장음이고. 그지? 자, 최소 대립상이란 정의를 해놨죠. 요 그대로 기억하세요. 여기 들어가 있네. 오직 한 가지 요소에 의해서만 의미가 구별되는 단어의 짝이다 그러지. 중요한 게 어떻게 오직 한 가지 요소에 의해서만 오직 한 가지 요소에 의해서만 의미가 구별되는 그 단어의 짝을 최소 대립상이라고 얘기한다. 그지? 자, 그러면 최소 대립상으로 볼 수 없는 거. 말하고 살 의미가 다르다. 그 최소 대립상은 뭐 때문에 미음하고 시옷 때문에. 그죠? 소라고 술 의미는 오하고 우 때문에. 방하고 망하고 차이는 비읍하고 미음 때문에. 발하고 풀하고 의미가 다른 거는 비읍하고 피읍도 있는데 또 뭐 때문에요? 아하고 그 다음에 또 우하고. 그지? 한 가지가 아니죠. 자음하고 또요. 모음하고의 최소 대립상의 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연하고 원하고 최소 대립상의 짝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죠. 연은 반모음 뭐가 반모음 들어갔고 그 다음에 어죠, 그죠? 원은 반모음이 뭐가 들어갔네? 오나 우죠. 그 다음에 그죠? 그 두 개 뭐요? 같잖아요, 단모음은. 근데 뭐가 다른 거라? 요 반모음 때문에 달라졌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최소 대립상의 짝으로 볼 수 있다. 그 최소 대립상을 따질 때 뭐다? 자음 때문에 달라지기도 하고 또 모음 때문에. 이거 생소하죠? 뭐 때문에 달라질 수 있는 거야? 반모음 때문에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예전에는 반모음 이런 걸 그치? 인정을 안 했단 말이야. 그치? 지금 고등학교 문법에서는, 학교 문법에서는 반모음을 이제 인정을 하고 있어서, 반모음은 제2계열이 제 뭐예요, 이게? 이계열이 이. 그치? 요게 우 그라바니가 뭐가 돼요? 여 되는 거 아니에요, 그지? 반모음이 또 어떻게 이게? 말이에요. 오나 우 계열이에요, 그지? 우 계라바니가 뭐가 돼요? 와나 그 다음에 워가 되는 거죠.
자, 요거 하나 유의해서 이걸 최소 대립상이다. 그 반모음까지 젖혀야 돼. 저 용어가 분명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문을 넣어놨죠. 이중모음은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해서 이루어진 걸. 그러니까 이중모음은 단모음이 있는데 여기에 앞에 뭐가 결합하는가 앞에? 반모음이. 그치? 이 계열이나 그 다음에 우 계열이나. 그치? 혀가 이의 자리에서 다음 단계로 자리를 옮겨갈 때 발음되는 반모음이 있다. 그치? 오, 우 자리에서 다음 자리로 옮겨갈 때 발음되는 반모음이 오나 우 계열이다. 반모음은 온전한 모음이 아니에요. 완전한 모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반모음이 반음 모음이다. 그러면 뭐야? 반음 모음이에요. 반음. 자음이죠. 반음 모음이고 반음 자음이다. 그래 반모음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반자음이라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구분할 때 표시 반달표를 합니다. 오나 우 반달표를 표시해요. 이돌. 또 반모음은 음성의 성질로 보면 모음과 비슷하지만 혼자 스스로 음절을 이루지 못해요. 혼자서는. 다른 모음에 붙어 써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온전한 모음이 아니다. 그래서 지 반자음이다 그러게 돼. 국어 모음 체계에서 하향 이중 모음은 하향시 그 단모음이 있는데 반모음이 앞에 있느냐 아니면은 뒤에 있느냐 이거죠. 그 대부분은 뭐야 돼? 그치? 앞에 있습니다. 앞에 반모음이 앞에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 상향 이중 모음이라 그래요. 근데 반모음이 뒤에 들어가 있는 거죠?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반모음 의가 있는데 여기 뭐가 결합한 거라? 반모음 이가 결합한 거야. 제. 그치? 여기 뭐가 되는 거야? 의가 돼.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어의 모음책의 하향 이중 모음은 뒤에가 있다고 요게. 하향 이중 모음 하나밖에 없어요. 반모음 J와 W는 자음과 모음의 중간 성격이에요. 그 반모음인데 반자음이라 할 수 있는 거죠. J, W, O 나옵니다. 반모음 J, O나 우 요 다음에 결합하는 거. 그치? 아니잖아요. 그치? 뭐예요 이거는? W가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앞에 제 반점 요게 결합하니까 이 몸이잖아요. 그게 뭐가 되는 거라? 야, 여,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그죠? 아니네. 결합할 수 있네. 결합할 수 있네. 저 뒤에 결합하니까 뭐가 돼? 와가 되고 워가 되고 그지? 잘못 봤. 그 다음에 또 외가 되고 그 다음에 그치? JD에 결합하는 모음은 요거 여기 하나 있는데 그치? 요거는 뭐라? 하향 이중모음이다. 그죠? 아 요거는 앞에 지 반모음 이가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요것이 오나 우가 결합해 가지고 또 될 수 있네. 그치? 요거 하나는 앞에 뭐라네 요게 하향 이중모음이다. 하향 이중. 아 나도 쏙을 뻔했네. 그러니까 JD에 결합하니까 지 반모음이 앞에 이렇게 그죠? 앞에 그러니까 뭐가 돼? 야 그 다음에 여
요, 유, 예, 그 다음에 요거 잘 다르죠. 요거는 그렇죠. 이 몸이 그래서 뭐가 돼? 어이가 돼. 자, 우리 표준어 규정에 외에는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그게 뭐예요? 외하고 그 다음에 위 두 개죠? 그죠? 훈민정음에서 단모음 몇 개예요? 천지인을 본떠서 세 개를 만들죠. 그죠? 초출자, 그 다음에, 그죠? 제출자, 그지? 그죠? 11자를. 그 중에 단모음 몇 개야? 단모음. 15세기 단모음 7개. 자, 뒤로 가면 18세기 가니까 아리아가 자기 음가를 잃어버리고 어문 기능 못해요. 그러면은 단모음 치 다음에 아리아는 16세기부터 자기 음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어문 기능을 못해. 단모음은 실제 6개. 그러다가 18세기 가면은 아리아가 완전히 음가를 잃어버리고 어문 기능 못해요. 그러므로 해서 지에 추가됩니다. 아리아가 빠지고 8개의 단모음. 요게 이제 덧붙여 중에 뭐, 요 시기에 이제 단모음이 됐다 보는 것이, 그죠? 엄격히 따지면은 뭐 이거, 에는, 으에다가 반모음이가 뒤에 있는 걸로 하향으로 봐야 되지? 그 중세국에는 뭐였단 말이야, 두 개가? 이중모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완전히 단모음이 됐죠? 8개. 자, 그러다가 다시 이제 현대국어죠? 10개의 단모음. 현대국어 이제 단모음으로 추가한 것이 뭐, 그게? 외하고, 그 다음에 위 2개. 그러니까 지금 단모음 10개잖아요. 요거 꼭기기죠? 그런데 그 단모음은 10개인데, 그런데 외나 위 2개. 단모음이에요, 단모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실제 단모음 발음이 안 돼요. 그 단모음으로 분류를 했지만 다음에 단서 달죠?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 그치? 요거. 그러니까 그 중에 또 문제가 위는 하나밖에 없어요. 위. 이중모음으로 위. 위 입술 움직이잖아. 그런데 문제가 왜예요, 왜? 자, 왜는 이중모음 발음하면은 요 발음해야 되죠? 왜? 그런데 이게 왜 이중모음 발음하면은 발음이 요 발음하고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왜의 발음은 2개를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참외 그러면은 몸이 왔죠? 그 다음 받침이 그대로 연음돼 버리죠. 그러면은 참외 그래야 된다. 그 다음 또 뭐 인정해요? 제 외에는 외에도 발음 인정하죠. 그러니까 참외 인정한다고. 이걸 둘 다 요걸 기대. 자, 표준 규정에 위도 이중모음으로 발음을 허용하고 있다. 그치? 그 위의 이중모음 발음은 그 발음 중에 어떻게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죠?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발음할 수는 있지만 1번이시
11번 이제 이 정도 어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자음하고 모음이다. 그죠? 어문은 발성의 단계, 조음의 단계를 통해 발음이 됩니다. 어문이 다음에 발음이 돼. 그걸 뭐라 그래요? 음성이라고 그래요. 그죠? 음성으로 실현되죠. 어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럼 이거는 형태에서 의미를 가진 게 아니고 의미를 구별하는 기능이죠. 의미를 가진 게 아니고 의미를 구별하는 최소 단위. 조음 위치에 따라서 5개. 뭐? 조음 위치에 따라서 입술 소리, 혀끝 소리, 경국의, 영국의, 목청 소리. 조음 방법에 따라서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 다 그려가지고 암기해야 됩니다. 지금 모음을 발음하는데 혀, 입술, 경국의, 영국의 저 뭐다 이거는 모음이 아니고 자음을 발음할 때 그죠? 자음을 발음할 때 제 요게 위치잖아요. 제 요거는 비음 코 그죠? 비음이. (12번) 배낭 현대구의 에 구분 안 됩니다. 왜 구분 안 돼요? 모음 체계 암기해라 그랬죠. 뭐 키위 제외해 나눌 그 다음에 검붕어 좋아 그리라 그랬죠. 시험장에서 그려가지고 풀어야 돼. 그치? 둘 다 뭐 전설 후설 평순 원수 이 그려야 돼요. 그 다음에 고모음 그 다음에 중모음 저모음. 자 나는 기준 3개입니다. 3개 혀의 위치 전설 후설 평순 원수는 입술 모양 또 제 혀의 높낮이 혀의 높낮이인데 하나 또 뭐요? 개구도 개구도는 입을 벌리는 정도. 그럼 어떻게 돼? 입을 벌리는 정도. 이거는 입을 크게 발음이 어떻게 이, 에, 에. 발음하면 어떻게 턱이 밑에 턱이 이, 에. 그죠? 입을 벌리는 정도에서 뭐야? 작았다가 그 다음에 커지죠? 입을 크게 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발음이 지금 배낭 발음 구분이 안 되는 게 뭐 때문이라? 요거 그죠? 이게 발음 구분이 어려운 이유는 뭐 때문인데? 혀의 높낮이 구분 또 입을 벌리는 정도 그죠? 그 다음에 또 있죠 뭐하고? 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해요? 고몸이냐 중몸이냐 입을 벌리는 정도.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서 경상도에서 이 발음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일상에 대해서 구분 잘 안 됩니다. 구분의 이유죠. 이유를. 그러니까 에나 에가 발음이 잘 구분 안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두 개? 발음 위치가 서로 가깝잖아요. 경상도에서 어와 어를 구분 못하는 것도 같은 현상입니다. 전설몸을 정확하게 전설몸 뭐이거나 둘 다 전설몸이잖아요. 그죠? 3번은 이제 둘 다 전설몸인데 뭘. 발음할 때 입을 벌리는 정도가 어떻게 해요? 입을 벌리는 정도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본적으로 혀의 높낮이 그런데 이게 또 이게 입을 벌리는 정도에서 이에 그러면은 턱이 밑으로 쭉 내려가게 돼 있다고. 그러면 입을 밑으로 가면 갈수록 입을 더 크게 벌려야 되죠. 저거 하나도. 그러니까 잠 체계하고 그다음 몸 체계 이거는 반드시 그려서 암기를 해요. 시험장에 가면은 반드시 그려서 풀어야 돼요. 머리로만, 뭐 풀 정도 그 정도 되면 좋기는 좋은데 어렵다고. 반드시 시험에 그려가지고 잠 체계도 반드시 그려가지고. 어문 체계는 그 정도. 그 다음에 어문 변동, 발음, 어문 변동을 따집니다. 13번. 참 쉬웠다.